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산분비 억제제가 좀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장기간 사용되는 경향들을 좀 많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형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안 좋은 의약품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과 약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을 통해서 섭취한 또는 복용한 약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이나 배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다들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약물 또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예상하셨겠지만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우리가 먹는 항생제는 아쉽게도 병원균만 죽이는 항생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광범위 항생제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세균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항생제를 끊으면 수일 내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더 빨리 자라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균형이 맞았었는데 항생제 복용 이후에 전체적으로 균의 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유해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장내 환경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 섭취는 굉장히 최소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항생제 복용이 처방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 이상의 항생제들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는데 항생제 처방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가벼운 상처는 굳이 항생제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는 거는 외부의 균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까봐 그러면 이제 덧나거나 곪거나 이제 그럴까봐 항생제를 복용을 하는 거죠. 항생제 섭취는 좀 심한 그런 상처 외상에 복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그래도 항생제 처방이 많이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항생제를 많이 써야 되나 불필요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 외국에서는 이런 감기 증상에 항생제 처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상하게 항생제 처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항생제가 잘 들었다면은 항생제 처방 나왔겠죠. 굳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겠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의 아니게 좀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항생제가 장내 환경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복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드릴 의약품은 진통소염제입니다. 사실 진통소염제의 경우 초반에는 장내 미생물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제로 진통소염제를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통제 섭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드시듯이 매일 드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먹는 것도 모자라 파스를 이제 온몸에 붙이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통증이 심하신 분들께 진통제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긴 좀 가혹하죠. 진통제에 의존을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망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을 늘리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대사질환, 면역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진통제를 부득이하게 계속 좀 복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이런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들의 어떤 섭취 또한 권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진통소염제로 인해서 장의 어떤 환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들을 잘 섭취를 해준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권해드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릴 의약품은 바로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장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위염이 있거나 식도염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이제 진단을 받게 되고 처방이 나오는 약들이 보통 위산 분비 억제제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산 분비 억제제가 좀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장기간 사용되는 경향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통소염제 먹으면 속 쓰리다고 하니까 진통소염제 먹는 분들에게는 이런 위산 분비 억제제가 거의 세트로 따라 나오고요. 조금만 속이 안 좋아도 이런 위산 분비 억제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진짜 식도염이나 위염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 약물이 효과가 있고 써야 되는데 계속 만성 질환 약을 먹듯이 1년, 2년 계속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이렇게 드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지니까 그럼 위산 분비 억제제가 같이 추가돼서 모든 약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드시게 되면 말 그대로 위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위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산이죠. 그 강산이 위에 있어야 소화 기능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위에 어떤 전반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게 도와주는데, 그 산의 강도가 너무 약해지면은 그 유해균들이 과증식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즉 그 얘기는 장내 어떤 환경, 미생물 환경이 균형을 잃게 되는, 깨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 억제제도 꼭 필요한 시기에만 단기간에 드시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처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좀 안 먹겠다고 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오랫동안 드신다면은 충분히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산 분비 억제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을,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에서 오늘 좀 정보를 좀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장내 미생물, 장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균들을 줄이고 유익균들을 늘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들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식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력을 분명히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 또한 장내 미생물들의 환경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런데 특히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나 이런 위산 분비 억제제들,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먹는 의약품 중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깨트리는데 가장 좀 문제되는 그런 의약품들이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깨트리는 가장 안 좋은 의약품 넘버 3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